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산표를 작성하는 데까지 연습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재무제표 작성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장부 마감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에 대해서 좀 회계순환 과정을 살펴봤는데,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상품 매매 기업의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은 여러분들 교재에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실에 따로 만든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 작성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산표를 쭉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됐었죠? 제일 왼쪽에 계정 과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정 분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있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각 그 계정 과목에서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재무상태표로 옮겨졌고,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손익계산서 항목에 옮겨 적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그 정산표 상태에서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를 표로 만든 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겠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항목에 해당되는 수익비용 항목을 모아놓은 게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지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손익계산서라고 이제 양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손익계산서. 일단 재무제표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회사 이름. 그래서 주식회사 백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회계 기간을 표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회계 기간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오른쪽에는 재무제표의 금액 단위를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 단위로 기록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계정식으로 그렸는데, 얘를 계정식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수직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쭉 수익과 비용을 쭉 나열해 가지고 쓰는 방식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회계 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차변 대변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수익 비용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오른쪽에는 뭐가 기록된다? 수익이 기록된다. 여러분들 회계 시산표 등식 기억나죠, 그죠? 한번 써보면 자산 더하기 비용은, 그 다음에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었죠. 그래서 수익은 등식의 오른쪽에 기록이 돼요, 그죠?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 자, 오른쪽에는 수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수익 중에 용역 매출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용역 매출, 그죠? 그래서 금액은 80만 원. 그리고 수익 중에 또 뭐가 있었죠? 이자 수익이 있었어요. 이자 수익. 그래서 이자 수익이 얼마다? 바로 10,000원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수익은 다 나왔고요. 이제 비용 쪽으로 가서 거기 보면 급여가 있네요. 급여, 그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급여 20만 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10만 원. 그리고 임차료 5만 원. 그죠? 임차료 5만 원.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었죠. 그죠? 이자 비용 2만 원. 자, 요렇게 해놓고 나면 자, 지금 손익계산서의 대변합계는 얼마가 된다? 81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좀 위에 썼네요, 그죠? 조금 밑에다가 쓸게요. 여기가 81만 원.
차변 합계도 81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항목을 쭉 더해보면 37만 원이 되죠. 그죠? 37만 원. 그럼 차이 금액이 얼마죠? 37만 원이니까 44만 원이 되나요? 그죠? 요 44만 원만큼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요 44만 원이 뭐다? 전체 수익 합계에서 비용 합계를 뺀 거죠. 비용보다 44만 원만큼 수익을 더 올렸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당기 순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44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만약에 얘를 수직적으로 쭉 나열해서 쓴다면은 제일 위에다가 수익을 쓰고요. 그 밑에다 비용을 쓰고 마지막 줄에 당기 순이익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도 한번 그려보면, 자, 재무상태표는 보통 이렇게 차변, 대변, 계정식으로 그래요. 계정식으로. 그리고 이 계정식으로 안 하고 쭉 세로로 쓰는 거를 보고식이라고 얘기해요. 보고식 이름이. 자,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재무제표에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회사 이름이 나와야 돼요. 주, 백석.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 실체에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다. 특정 시점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기준 일자를 적어야 되죠. 그럼 회계기간 말이기 때문에 2001년도 12월 31일이 기준이 되고 마지막에는 금액 단위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왼편에는 자산을 기록하고요.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 항목을 한번 적어보면 일단 제일 먼저 현금이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현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얼마? 573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 있었죠. 그죠? 미수수익. 요거는 결산정리상이 반영이 된 거니까. 그래서 만 원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선급 비용이 있다. 선급 비용이 얼마냐? 10만 원이다. 거죠. 그 다음에 소모품. 소모품이 3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비품이 60만 원. 그래서 차변 합계를 다 계산을 해보면 674만 원이 되네요. 그죠? 674만 원이 돼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온다 그랬죠. 그죠? 부채의 대표주자 지금 단기 차입금이 있고요. 단기 차입금이 6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6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급여라고 되어 있는 거. 미지급 비용이 지금 얼마냐? 10만 원이다. 요게 전체 부채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나오죠. 그죠? 자본금. 주주들이 출자한 돈. 자본금 얼마? 500만 원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놔두고, 자, 일단 차변 합계가 674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 합계도 얼마가 돼야 된다? 674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변에 기록된 걸 다 더해보면 120, 130, 630이죠. 그죠?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뭐가 된다? 44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 44만 원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어디서 왔다? 단기 순이익이다라는 거죠. 단기 순이익. 근데 단기 순이익은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때는 계정 과목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 이익 잉여금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 요거는 장부 마감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하고 이익 잉여금 전체 기말 자본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74만 원이 된다.
이런 형태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수정 후 시산표에서.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회계장부의 마감이에요. 회계장부의 마감. 자, 회계장부를 마감한다. 마감한다. 자,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방식에는 크게 원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륙식 결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설명할 영미식 결산법이 있어요. 영미식 결산법. 근데 대륙식 결산법은 실무에서 잘 쓰지를 않고요.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미식 결산법, 지금 얘기하는 요것들이 지금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영미식 결산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영미식 결산법은 뭐냐? 크게 손익계산서 개정하고 즉 수익비용 개정이죠, 그죠? 수익비용.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 얘는 뭐다? 자산, 부채, 자본이다라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얘를 구분해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식 결산법에서는 손익계산서 개정을 뭘로 보느냐? 얘는 임시 개정으로 봐요. 임시 개정. 즉, 한 회계 기간 동안만 존재하고 기말에는 사라지는 그런 개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시 개정이기 때문에 기말 결산을 할 때 모든 수익 비용 계정을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에 집계를 하게 돼요. 집합손익. 그래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이 나와요. 여기에 집합손익 혹은 손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집합손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수익 비용을 모두 집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에 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났으면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비용이 수익보다 더 크다, 손실이 발생했으면 기존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그래도 모자라면 뭐가 된다? 결손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나는 경우를 많이 가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은 얘는 영미식 결산법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영구 개정이라고 불러요. 영구 개정. 그래서 이 영구 개정은 마감을 할 때 별도의 분계가 없어요. 별도 분계가 없고 그냥 장부상에서 장부를 마감하고 바로 그 다음 기로 남아있는 잔액을 이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월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아까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107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세로로 한번 보고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그래서 회사 이름, 주 백석, 그리고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금액 단위는 원이다. 그리고 수익을 보면 첫 번째 용역 매출,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용역 매출이 얼마였냐? 80만 원.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에 8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 10,000원이었죠. 그래서 전체 수익은 합계가 81만 원이다. 그리고 비용. 자, 비용은 제일 먼저 급여가 있었죠, 그죠? 급여 얼마? 2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10만 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임차료.
임차료 얼마? 5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 얼마? 2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비용 합계가 37만 원이다라는 거죠. 37만 원.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당기 순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44만 원이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손익계정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자, 이 뜻은 용역 매출의 계정 잔액이 80만 원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용역 매출의 잔액이 80만 원 남아 있고 이자 수익은 만 원 남아 있고 급여는 20만 원 남아 있고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용역 매출의 계정 잔액이 80만 원 남아 있다는 건 얘는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 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수익이 플러스니까. 그럼 얘를 집합 손익 계정에 모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장부 마감을 위한 분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얘는 수익이니까 수익을 일단 없애주면서 집합손익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죠? 그럼 수익을 없애준다. 얘는 대변 잔액이기 때문에 없애주려면 어디로 간다? 차변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분계는 장부 마감을 위한 분계예요. 그래서 용역 매출 얼마? 8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대변 잔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합손익 계정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잔액을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자 수익 얼마? 만 원.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에 81만 원을 대체를 해라라는 거죠. 자, 그럼 얘를 T 계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용역 매출, 그죠? 그럼 잔액이 대변에 8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계정 잔액이 대변에 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집합 손익 계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집합 손익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요 분계를 전기를 한번 해보면, 자, 용역 매출 계정 차변에다가 80만 원 기록해라. 용역 매출 계정 차변에 80만 원 기입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적요란에는 뭘 적는다? 상대편 계정 과목 집합 손익. 그러면 용역 매출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80만 원씩으로 일치가 되죠, 그죠? 이러면 용역 매출 계정은 이제 한 회계 기간 동안에 삶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해보면 이자 수익 계정 차변에다가 만 원을 기입해라. 이자 수익 계정 차변에 만 원을 기록해라. 적요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 집합 손익. 그래서 차변 합계가 만 원, 대변 합계도 만 원. 이렇게 해서 이자 수익 계정도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집합 손익 계정 대변에다가 81만 원 기록해라. 집합 손익 계정 대변에 81만 원 기입해라. 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두 개니까 뭐 제좌해도 되고요. 아니면 용역 매출 80만 원, 이자 수익 80만 원으로 나눠서 기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좌 이렇게 된다. 그죠? 요게 바로 수익 계정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용 계정은 어떻게 될까? 비용 계정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급여. 자, 급여는 차변 잔액이 남아 있었겠죠, 그죠? 비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용 계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얘를 대변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급여 얼마?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뭘 기록한다? 집합 손익 20만 원.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급여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이 있어요. 급여가 있고 집합손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20만 원 기록해라.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20만 원 기록해라. 적요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 급여. 그죠? 그 다음에 급여란에는 이미 계정 잔액이 차변 잔액이 20만 원이 있었죠. 그죠? 기준 거래를 통해서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마감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급여 계정 대변에 20만 원 기록해라. 20만 원. 그리고 적요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 뭐? 집합손익. 그래서 급여 계정의 차변 합계는 20만 원. 대변 합계는 20만 원. 이래서 급여 계정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한 회계경을 통해서. 그리고 집합손익 계정 차변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비용 계정들도 이 급여 계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모든 수익 비용 계정이 다 마감되고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바로 집합손익 계정이 남는다라는 거죠. 집합손익.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록했던 걸 한번 기억을 떠보려면 집합손익 계정 대변에는 재조화해가지고 수익이 아까 81만 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는 급여 아까 얼마? 20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 얼마? 5만 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1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2만 원. 자, 요렇게 되겠죠. 그죠? 집합손익의 모양새가. 자, 그러면 이 집합손익 계정을 유심히 보면은 뭐랑 똑같아요, 얘가? 아까 손익계산서를 제가 T자형으로 계정식으로 그렸을 때하고 모양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손익계산서는 집합손익 계정을 설명해 놓은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자, 집합손익 계정을 이제 마감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얘도 손익 계정이기 때문에 얘도 마감을 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한번 보면, 자, 일단 이 집합손익 계정의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를 한번 보면, 자, 대변 합계는 일단 81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 합계도 81만 원이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차변 합계가 금액이 얼마냐면 37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44만 원만큼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뭐냐? 바로 당기 순이익이다라는 거죠. 당기 순이익. 자, 그럼 집합손익 계정도 손익 계정이기 때문에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얘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분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계가 필요하냐? 자, 지금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다가 44만 원 기록했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집합손익 얼마? 44만 원이죠. 자, 얘를 마감하기 위해서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이 당기순이익이죠, 그죠? 당기순이익을 아까 재무상표에서 봤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이익잉여금 금액은 얼마? 44만 원. 그래서 요 회계 처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합손익계정도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익계정을 마감하는 분계를 종합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수익계정. 자, 수익계정은 차변에다가 제 수익, 모든 수익이죠, 그죠? 모든 수익을 기록을 하고, 얘는 어디로 간다? 집합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간다.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간다. 그다음에 비용계정은 자, 제 비용 해서 대변 쪽으로 잔액을 소멸시키고 같은 금액을 집합손익계정 차변에다가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한다?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시켜준다. 그래서 뭐 차변의 집합 손익, 대변의 뭐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게 바로 손익 계정을 마감하기 위한 장부 마감 분계가 된다. 자,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럼 이 분계가 차변 대변이 바뀌어야 돼요. 차변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없으면은 결손금 혹은 대변에다가는 집합손익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손익 계정을 마감하는 절차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즉 영구 계정을 마감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107페이지에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중에 현금 계정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현금 계정. 그래서 우리가 73페이지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제가 여기 좀 기록할 수가 없어서. 자, 현금 계정 차변에 얼마의 기록이 다 됐었어요. 그죠? 기준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차변 합계가 나오고, 차변 합계. 그리고 현금의 감소 거래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현금 계정의 대변 합계가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금 계정의 잔액을 구할 때, 얼마가 나왔었냐면 573만 원이 나왔었어요. 573만 원, 그죠? 573만 원이 바로 현금 계정의 잔액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금 계정은 어떻게 마감하느냐? 요 573만 원을 대변 쪽에다 기록을 하고 여기다 표시하기를 뭘로 표시하냐? 차기 2월 이렇게 표시해요. 별도 분계 없이 그냥 차기 2월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요 장부를 쭉 연결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2001년 말이고요. 여기는 이제 2002년이 된 거예요. 2002년. 그래서 2002년이 됐을 때 요 차기 이월된 금액을 그대로 차변 쪽에다가 따와요. 그대로. 그래서 573만 원 기록을 하고 지금 장부 마감 분계는 없어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여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적느냐? 전기에서 넘어왔다. 그래서 전기 2월이에요. 전기 2월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111페이지를 보면 2월 시산표라고 나오는데 2월 시산표는 뭐냐면 요 전기 2월 된 요 금액들을 자산, 부채, 자본 계정별로 모아놓는 표예요. 그래서 2월 시산표에는 수익 비용 계정은 나올 일이 없죠, 그죠? 한 회계기간 말이 끝나고 그 다음 연도 초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요 전기 2월 된 금액을 모아놓은 표를 바로 우리가 2월 시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 마감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연습 문제 몇 개 살펴보고 이제 여러분들 상품 매매업으로 가서 이제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면은 11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한 순서로 올바른 것은 돼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뭐죠? 일단 거래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거래가 발생을 해야 되고 거래가 발생을 해서 이게 회계상 거래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분계 혹은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계가 두 번째죠, 그죠? 그래서 D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분계를 하고 나면 뭐를 해야 되죠? 전기를 해야 되죠. 장부에 옮겨 적는 거 전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G에 전기래 있죠, 전기. 그래서 DAG 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다 되고 나면은 결산 직전에 뭐를 한다? 제일 먼저 수정전 시산표를 만든다 그랬죠, 그죠? 수정전 시산표. 그래서 시산표를 만든다. B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정전 시산표 상태에서 뭐를 한다? 우리 결산 정리 항목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발생 항목, 이연 항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결산 수정 분계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한다?
결산수정분기를 하고 나서 이제 총계정원장, 장부를 마감을 하고요. 장부를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결산보고서를 만든다. 우리 만든 그 재무제표하고 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답이 아마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발생분계, 이연분계 얘기하면서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빠져 있었죠. 그죠? 설명을 안 했었죠. 그죠? 자, 소모품도 마찬가지예요. 발생분계하고 좀 비슷하죠. 소모품 관련된 회계 처리는. 자, 만약에 회사가 2001년도 7월 1일자에 소모품 10만 원을 구입하면서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죠? 차변에 소모품 그래서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얘를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변에 현금 그래서 1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기말 결산할 때 가 봤더니 이 소모품 중에서 5만 원어치는 사용을 하고 5만 원어치는 남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5만 원어치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미 다 소멸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한다? 2001년 회계연도에는 소모품 B가 5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하고요. 얼마? 5만 원. 그리고 자산으로 계상돼 있던 소모품을 감소를 시켜야 돼요. 5만 원만큼. 자, 기중에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기말 수정분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산을 할 때. 자, 만약에 회사가 7월 1일 날 10만 원의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얘를 소모품 B로 처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말 수정분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2001년도에 올바른 소모품 B는 5만 원이었죠. 5만 원만큼은 자산으로 남아 있잖아. 그러면 전체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 중에서 다시 자산으로 살려야 될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자산으로 계상할 소모품이 되는 거다. 소모품. 그래서 금액은 얼마? 5만 원. 그리고 10만 원만큼 소모품비를 많이 계상했었죠. 그죠? 이 중에서 금액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가 된다. 그래서 금액은 5만 원. 그래서 기말 결산 수정 분계는 기중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회사의 회계 처리. 자, 회사. 자, 기말 기준이에요. 2001년 12월 30일 기준. 회사는 분계를 7월 1일자에 아까 자산,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수정 분계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차변에 소모품. 그죠? 그래서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수정 분계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올바른 회계 처리는 올바른 분계. 올바른 분계는 뭐냐면 자산은 5만 원 남고 비용은 5만 원 처리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산 소모품은 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비용으로 처리될 소모품 B 얘가 5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현금으로 구입을 한 거죠. 현금 10만 원. 자, 올바른 분계는 요렇게 돼야 되는데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럼 차이 나는 게 뭐죠? 차이 나는 게 요거만큼 차이가 나죠. 요거. 그죠? 소모품 B로 처리한 거. 그리고 소모품도 금액이 요만큼 차이 나죠. 10만 원하고 5만 원의 차이. 그러면 우리가 자, 회사의 분계를 올바른 분계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모품 B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소모품의 금액이 5만 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만 원 있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 소모품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소모품 5만 원. 자, 만약에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얘를 소모품 B라고 처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올바른 회계 처리는 변함이 없어요. 회사가 이렇게 처리했을 뿐이야.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자, 소모품이 없죠, 그죠? 요 소모품 계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B가 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10만 원이 기록이 돼 있어. 자, 그럼 수정 분계는 뭐냐면 회사의 분계를 올바른 분계로 바꿔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소모품이 와야 되죠. 금액은 5만 원. 그리고 소모품비를 5만 원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만 원 계산돼 있어. 그럼 소모품비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5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수정분계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회계 처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대로 고정돼 있는데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조정해주는 분계를 우리가 결산조정분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산수정분계. 그래서 요거를 참고 목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2번을 보면 선수 수익으로 계상한 임대 수익에 대해서 기말 결산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오른 것은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회사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미리 받았어요. 1년치를. 그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일단 현금이 들어왔죠. 그죠? 현금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 들어왔다. 1년치. 그리고 얘를 선수 수익, 선수 임대료로 처리를 했다. 수익 12만 원. 근데 실은 이 중에 절반은 2001년도에 기속되고 나머지 절반은 2002년도에 기속되는 거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자, 올바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 올바른 회계 처리는 자, 일단 현금이 12만 원 들어온 건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선수 수익 중에서 6만 원은 2001년도의 수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임대료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임대료 수익. 올해 귀속되는 거니까. 그리고 6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6만 원이 비로소 선수 수익이다라는 거죠. 얼마? 6만 원. 자, 올바른 분계는 항상 고정돼 있다 그랬어요. 회사의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거지. 자, 그러면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의 회계 처리를 올바른 회계 처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선수 수익이 12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이니까 선수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 얼마? 6만 원. 그리고 차이 나는 게 뭐다? 임대료 수익을 잡지 않았던 거, 계상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수익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른 것은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올바른 분기에서는 임대료 수익 6만 원이 잡혀야 되는데 회사는 지금 이걸 잡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익을 적게 잡은 거죠.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했다? 과소계상했다. 수익을 과소계상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3번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예금, 자산이죠. 자산은 잔액이 항상 어디 나타난다? 차변 잔액이다. 차변.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 얘도 비용이죠. 비용은 뭐다? 차변 잔액이다. 그리고 3번에 임대료. 임대료는 뭐다? 수익이죠. 수익.
우리가 빌려주고 돈 대가를 받는 거니까 임대료, 수익이니까 대변 잔액. 3번이 답이네요. 그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잔액. 그다음에 4번에 다음 항목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연 항목. 이연 항목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기중 회계 처리가 뭔가 존재했던 항목이죠. 예를 들어서 요거죠. 선수수익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뭐 선급 비용, 보험료를 1년치를 상급했다. 이런 것들은 기중에 한번 거래가 발생했던 거고 이 중에 기간 귀속에 따라서 미리 선지급한 부분 혹은 미리 받은 부분을 자산 부채로 처리하는 것을 이연 항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연 항목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된다? 1번에 보면 선수수익, 선급비용. 얘가 바로 이연 항목이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은 미수수익이 나와 있는데 미수수익은 뭐다? 발생 항목이죠. 미수수익은 우리가 기중에 회계 처리한 적이 없는 거죠. 회계 처리한 게 전혀 없는데 기말에 가서 따져봤더니 실제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있더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정분기를 통해서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중에 회계 처리가 없었던 항목. 그죠? 3번,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에 가면 결산 절차 중 결산 준비를 위한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뭐 있어요?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건 뭐 있었죠? 시산표를 만드는 거죠.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드는 게 예비 절차다라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본 절차예요. 그죠? 그다음에 6번에 다음 중 2월 시산표에 기입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자, 2월 시산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계정, 즉 영구 계정을 마감하면서 전기에서 넘어온 전기 2월 잔액들을 다 모아놓은 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전기 2월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수익, 비용 계정은 해당이 없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1번에 보면 이자 수익, 얘는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뭐다? 얘는 2월 시산표에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죠? 2월 금액이 없으니까 수익이라서. 그 다음에 임차료, 얘도 2월 시산표에 기록될 수가 없겠죠. 그죠? 비용 항목이니까. 3번에 건물은 자산 계정이니까 2월 잔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월 시산표에 나타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매출원가도 비용이기 때문에 2월 시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다음 합계잔액 시산표에 자본금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면은 계정 과목이 쭉 나와 있고요. 잔액하고 합계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차변에 잔액을 쭉 더하고 그러면 그 금액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대변에 있는 잔액란에 있는 금액을 쭉 더한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차변의 합계란에 있는 금액을 쭉 다 더한 금액하고 대변의 합계 금액란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한 금액이 항상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차변하고 대변 차이가 아마 4,105만 원이 날 거예요. 4,105만 원. 요 4,105만 원이 바로 자본금에 기입될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8번에 결산 시에 미수이자에 대한 분계를 누락한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거는 이 얘기예요. 자, 회사는 어떠한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어요. 이자 수익에 대해서, 미수 이자에 대해서 얘도 없음. 근데 올바른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차변의 미수 수익 10,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10,000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원래는 수정분계가 필요한데 지금 문제의 질문은 그걸 물어본 건 아니죠. 그죠? 자, 회사가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일단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얘는 뭐죠? 얘는 자산이죠. 그죠? 자산. 자산을 10,000원만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자산 10,000원을 계상을 안 했어요. 즉 자산을 과소계상했죠. 과소계상.
그죠? 그 다음에 얘 이자 수익은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 수익을 10,000원 계상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수익을 10,000원만큼 과소계상했죠. 과소계상. 자산의 과소계상, 수익의 과소계상. 이거죠, 그죠? 자, 1번의 비용 과소계상 아니고요. 2번 부채 과소계상 아니고 자산의 과소계상. 맞죠, 그죠? 3번이 답이고요. 4번 수익이 과소계상됐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라는 거죠. 자, 9번 다음 그림의 가해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을 했고 분계장에 기록을 하고 총계정원장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가 뭐죠? 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회계순환 과정에서 저게 뭐죠? 바로 전기죠, 전기. 그죠? 전기. 옮겨 적는 거. 포스팅. 포스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기억에 분계장의 기입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이다. 전기에 대한 뜻이죠, 그죠? 전기의 뜻.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전산 회계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가해 과정이 생략된다. 자, 일반적으로 전산회계, 뭐 가장 흔한 도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분계를 입력을 하면 이 전기는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장부에 바로 가서 꽂혀버려요. 그래서 손으로 옮겨 적는 절차를 전산화 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다. 디귿 가는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아니죠. 이건 전기가 아니고 뭐다? 분계다라는 거죠. 분계 혹은 회계 처리. 디귿은 분계나 회계 처리. 이 앞에 있는 화살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돼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10번에 보면 다음은 개인 기업인 영일상점의 총계정원장 전기 후 작성한 잔액시산표이다.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한 후 차변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현금을 받더니 차변 잔액. 얘는 뭐 오류가 없죠, 그죠? 받으러움을 받더니 얘도 자산이니까 이 받으러움은 뭐냐면 외상 매출금하고 똑같은데 외상으로 주면서 그 외상으로 줬다는 하나의 그 증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어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즉 자산이다라는 거죠. 돈 받을 권리. 선급금도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 잔액이 맞고요. 상품도 자산인데 지금 대변 잔액으로 기입돼 있죠. 이게 오류죠, 오류, 그죠? 그러면 자, 차변 항목만 쭉 골라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금이 35만 원이죠, 그죠? 35만 원이고, 자, 차변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12만 원. 그 다음에 선급금이 8만 원. 그 다음에 상품이 지금 대변에 기입되어 있는데 차변으로 와야 되죠, 그죠? 15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그죠? 갚아야 될 돈이니까 대변 잔액 맞고, 미지급금 대변 맞고요. 자본금이 어떻게 된다? 자본 항목이니까 대변 잔액으로 와야 되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 얘는 수익이니까 오른쪽 대변 잔액 맞죠, 그죠? 그다음에 이자 수익, 얘도 수익이니까 대변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보험료 5만 원, 보험료 5만 원, 얘가 차변 잔액, 비용이니까. 그다음에 여비교통비, 얘도 비용 항목이니까 차변 잔액. 요 항목들이 다 차변 잔액이죠, 그죠? 그래 더하면 55, 70, 78만 원이네요, 그죠? 78만 원이 차변 합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그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